고작 10골드 주고 정신력 하나를 뺏어가? 100골드 정도는 줬어야지. 393골드. 모험 계속할게요. 당신은 롬이라는 도시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대리석으로 지어진 유명했는데 마침 그곳에서 열띤 경기가 열리는 중이었다. 관객석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응원하는 검투사를 향해 초를 찌고 있었고 물건들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저마다 호격을 하고 있었다. 검투 경기장을 둘러보는 당신에게 불쑥검은 로브를 뒤집어 쓴 남자가 다가왔다. 곧 경기가 시작될 텐데 어때? 자네도 누가 우승할지 돈을 걸고 맞춰보겠나? 50골도 있어요.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게요. 당신의 질문에 사는 손으로 손수건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 손가락으로? 저기는 곰보다 센 산드라. 맨손으로 붉으면 잡고 오르던 별명이지. 어마어마한 교력의 소유자일세. 또 저쪽은 독사 카한. 생긴 것도 그렇고 전투 방식도 비열하고 날렵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지. 마지막으로 인간 백정 아킬인데 수많은 전쟁터를 누빈 용병이라고 하더군. 배당은 각각 2.7대 2.3대 2.1일세. 사실 저는 배당 뭐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2.7대 2.3대 2.1이면 뭔지 모르겠지만 도박해볼래. 골드 일단 50? 좋은 선택이야. 그럼 누구를 응원하겠나? 사내는 음흉한 목소리를 내며 당신에게서 50골드를 받아왔다. 일단 1번 곰, 2번 독사, 3번 인간. 나 인간. 당신 아키를 응원하기로 했다. 그는 수많은 전쟁터에서 활약했으나 이런 방식의 결투에는 익숙치 않은 모양이었다. 돈을 잃었다네요. 당신은 화를 잔뜩... 아, 이거 물건 사는 거죠? 아... 이거 진짜 갖고 싶은데 없어요. 돈이 없어. 이거 전투력 괜찮은데? 근데 양손 무기요. 양손 무기면은 제가 갖고 있는 게 잠깐만요. 이렇게 한 손 무기거든요. 양손 무기면은 이 무기를 하나밖에 들 수 없어서 손해입니다. 오케이? 잠깐만. 24? 아이 진짜 조금 더 오르네 전투력. 35. 아 이것도 양손 무기. 양손 무기면 손해죠. 60이래 도합. 아 못 사네요. 그냥 갈게요. 어쩔 수 없어. 돈을 더 모아서 저 사자 한 번만 다시 나와줬으면 좋겠다. 사자 사고 싶은데. 당신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침엽수들 사이를 거니고 있었다. 잠시 서서 몸을 풀고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내려 앞을 보니 숲을 사이에서 우두머리 늑대의 얼굴이 불쑥 튀어나왔다. 교감한다? 싸울래. 당신은 그것을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무기를 꺼냈다. 우두머리 늑대는 이빨을 드러내며 그런거리는 소리를 냈고 곧 당신에게 달려들었다. 오케이. 주사에 안 굴릴게요. 오늘 운이 너무 안 좋아서 주사에 별로 굴리고 싶지가 않아요. 나 근데 오늘 어디 썼는지 알 것 같아요. 저 오늘 사실 슬리퍼 샀거든요. 그 슬리퍼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게 오늘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 우두머리 늑대는 비틀거리다 차가운 바닥에 피를 흘림 쓰러졌다. 당신은 몸에 튄 피를 닦고 침엽수들 사이로 계속해서 걸어나갔다. 당신은 여행의 피로를 풀기 위해 키키스바라는 술집에 들렀다. 그리고 그곳에서 술을 어마어마하게 마시고 있는 사람들을 목격했다. 그들은 드워프, 엘프, 하플링, 인간 등 각양각색이었는데 공통점이라면 모두들 목숨을 건 것처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당신에게 누군가 말을 걸었다. 왜? 자네도 참가할 텐가? 천하대일 말술대회. 누가 가장 술을 잘 마시는지 거르는 게지. 우승자에겐 무려 50골드가 지급된다네. 물론 패배하면 숙취나 얻어가는 거고. 오, 참여해볼래. 아싸, 성공했어. 이야, 술을 잘 마시나 보네요. 흐르는 물씨. 좋아요. 당신은 10골드를 참가비로 내고 투지가 넘치는 대회에 참여했다. 그리고 다른 참가들과 바에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한 잔, 두 잔, 10잔, 11잔. 얼마나 마셨을까? 당신을 제외한 모든 참가자들을 의식을 잃었다. 가게의 주인장은 박수를 치며 당신에게 상금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이야, 자네 정말 잘 마시는구만. 더 센 놈들과 붙어보는 게 어떤가? 그는 당신에게 대회 준결승전에 참여하라고 권했다. 아, 이거밖에 없어 선택지가? 당신은 일전에 헨셀의 술집 주인이 건네주었던 지도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마침내 지도가 표시한 구역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까마득한 높이의 바위 절벽이 서 있었는데 지도에 따르면 이 바위의 절벽의 가운데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 같다. 기어 올라가 볼게요. 제발 성공. 아! 지도도 잃어버렸어? 손이 미끄러지며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잠시 의식을 잃었던 당신은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깎아지른 절벽을 바라보다 낡은 지도를 꺼내 찢어버리고는 다른 곳을 안했다. 내가 찢었네요. 분노 조절 장애가 조금 있나? 분노 조절 잘해였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잠시 쉬어가기 위해 수북하게 쌓인 낙엽더미에 주저앉았다. 이거 아까 그거죠? 아싸, 체력 완전 풀로 찼어요. 이득.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숲을 헤집고 조심스럽게 소리가 들린 곳으로 향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킹 슬라임이 약초꾼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약초꾼은 몸의 절반이 이미 삼켜진 채 보둥거리고 있다. 그는 당신을 보더니 소리치며 도와달라고 했다. 전투력 66. 과연 괜찮을까? 구해줄게요. 당신은 킹 슬라임을 후려쳤다. 그것은 몸을 부들거리며 집어삼키던 약초꾼을 뱉어냈다. 그리고 당신에게 달려들었다. 약초꾼은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도망쳤다. 오케이. 근데 뭔가 슬라임이 제가 생각한 슬라임과 좀 다르게 생겼네요. 뭔가 다들 슬라임 하시면 어떤 걸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메이플 아시죠? 그 게임에 나오는 뭔가 슬라임을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그 귀여운 슬라임 있잖아요. 네, 어쨌거나 이겼고요. 당신은 킹 슬라임을 무찔렀다. 그것은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렸다. 약초꾼은 당신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하고 떠나갔다. 감사 인사는 돈으로 하는 건데 이거 정신력을 근데 내가 연주할 테니 돈을 달라고 너무 궁금해. 해볼래요. 성공했어. 좋습니다. 대신 제가 만족하지 못하면 제게 사용료를 내셔야 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류트를 넘겨주었다. 당신은 다른 음유 시인들이 연주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연주를 시작했다. 음유 시인은 놀란 표정으로 당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연주가 끝나자 당신에게 박수를 치며 골드 몇 입을 건네주었다. 몇 입? 2입밖에 안 줬는데? 굉장하군요. 좋은 연주였습니다. 그는 류트를 돌려받고 떠나갔다. 뭘 그래. 2입이 어디야? 오케이, 이거 그거죠? 헉! 이거 하나 더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요, 여러분. 이거 다 팔면 살 수 있나? 잠깐만, 78, 65 하면은 얼마지? 143, 156 여기서 156을 더해봤자 763이 안되죠? 이거 다 팔 순 없어. 그렇다고. 이것도 되게 좋네요. 지금 돈이 없어서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나 지금 좀 화나네. 전투력 16 이거 필요 없죠? 이게 참돔이요. 먹으면은 그 체력도 좋아지고 정신력도 차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돈을 조금 모으고 싶고 체력이랑 정신력 포션이 있으니까 이번 턴은 그냥 넘기도록 할게요. 한 마을의 외곽에 다다른 당신에게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렸다. 거치게 씩씩거리는 소리와 무엇인가가 부서지는 소리였다. 요란한 소리가 나는 곳을 가까이 간 당신은 흥분한 레이저 부호가 이리저리 날뛰며 울타리들을 부수고 있는 모습을 맞닥뜨렸다. 당신을 발견한 레이저 부호는 강하게 콧김을 내뿜었고 이내 당신을 향해 돌진하였다. 싸워? 당신은 달려오는 레이저 부호를 향해 마주 날려나갔다. 둔탁 소리와 함께 당신은 레이저 부호를 멈춰 세웠다. 그냥 싸울게요. 레이저 부호가 약간 멧돼지 같은 건가 봐요. 좀 뿔멧돼지 같은 건가? 저거 잠깐만, 나 질 수도 있겠. 에이, 설마. 오케이, 앉았어요. 빅토리.
레이저 보원이 비틀거리더니 조용히 쓰러졌다. 쓰러진 레이저 보원은 더 이상 움직임이 없었다. 어머! 안녕하신가. 잠깐만 이리 와보게. 길가에 펼쳐진 넓은 밀밭 한가운데서 농부 한 사람이 손을 흔들었다. 밭의 여기저기에는 커다란 퇴비 더미가 높이 쌓여 있었다. 보다시피 이 밭이 여간 넓지 않아. 오늘 안에 걸으면 다 줘야 되는데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나? 돈은 못 줘도 먹을 건 넉넉히 줄 수 있다네. 뭐 승낙할게요. 감자바구니 받았어. 감자바구니 귀엽네. 아, 감자바구니 그거일걸요? 체력 올리는 거? 아싸. 당신은 간만에 힘을 좀 써주기로 했다. 무거운 퇴비 더미를 척척 짊어지는 모습에 농부는 입을 딱 벌리고 당신을 바라보았다. 대단하구만. 이건 내 성일세. 많이 먹게나. 일이 끝난 후 당신은 감자를 하나를 받아 다시 길을 떠났다. 당신에게 낯선 엘프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양피지를 들여다보고 다시 당신을 얼굴을 보더니 잠옷 우아하게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흐르는 물 반갑소. 이렐르 대장이 보내서 왔소.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이렐르 지시를 받아 당신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왔다고 한다. 따라가 볼게요. 도움을 준다니까? 당신은 엘프의 안내를 받아 엘프들의 마을 외곽에 위치한 대장간에 도착했다. 엘프의 대장간에서는 인간애들 것과 다른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장간을 두리번거리는 당신에게 묘하게 생긴 엘프가 하나 다가왔다. 그는 엘프치고는 키가 좀 작고 수북한 수염을 지녔다. 그리고 탄탄한 어깨와 도톰한 손을 지녔다. 아, 반갑소. 나는 혼도르라고 하요. 하오. 그냥 볼품없는 대장장이요. 대장이 자네에게 도움을 좀 주라고 하더군. 혼도르는 손을 털며 물었다. 그래, 재료만 있다면 도와드리지. 어떤 게 필요하오? 어떤 게 필요하냐고 물었는데 마땅한 건 없는데? 아, 재료가 마땅한 게 없다는 건가? 마땅한 거 없는데? 라고 하면 안 만들어줄 것 같으니까 일단 말을 좀 이어가 볼게요. 엘프치곤 겸손한데? 당신의 칭찬에 그는 머쓱한 듯 뒤통수를 긁적였다. 뭐 우리도 인간처럼 개성이 다 다르다마는 사실 나는 엘프와 드워프의 혼혈이야. 드웰프라고들 하지. 그는 발음이 어려운 듯 드웰프라고 길게 끄며 말했다. 마땅한 건 없는데. 당신의 대장장이에게 건넬 만한 재료가 없다고 말했다. 혼도르는 팔짱을 끼고 잠시 고민하더니 다시 말문을 열었다. 뭐 그렇다면 우리 가게에 있던 재고품이라도 하나 드리지. 아싸. 그는 잠시 대장간의 지하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는 가죽으로 만들어진 갑옷을 하나 가지고 나왔다. 자, 내가 무드지를 연습한다고 만들어본 갑옷일세. 당신은 갑옷을 건네받고 다시 몸을 떠났다. 오케이, 이게 전투력 7이니까 더 높죠? 감자바구니 근데 2개나 줬어? 와우, 완전 이득이잖아. 좋아요, 계속 갈게요.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당신은 풀숲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직후 휙! 파공손과 함께 당신에게 뭔가 날아왔다. 튕겨내야지 이건. 아싸, 당신은 날아오던 투사체를 튕겨냈다. 석궁용 볼트는 힘없이 바닥을 떨어졌다. 그와 동시에 숨어있던 도적들과 그들의 리더가 모습을 드러냈다. 주사위 그냥 한번 또 굴려볼게요. 갑자기 확 잘 나왔어요. 18이죠. 전투력 112나 됐어. 오케이. 이겼다. 뭐 많이 얻었다. 놈들은 이 지역에서 꽤나 이름을 날린 도둑들이었지만 당신의 손길에 모두 이성을 떠나게 되었다. 당신은 놈들이 갖고 있던 물건을 챙겼다. 전투력 9 필요가 없어요. 락픽 이거 약간 스토리 진행할 때 도움될 수 있어요. 당신은 활을 잔뜩 짊어매고 이거 그거다. 이거 일단은 룬너클 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지금 나한테. 그리고 이거 팔게요. 나 이거 제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763 763이죠. 78, 22, 65 다 더하면 얼마야? 78, 22 더하면 102죠. 165 165 여기 더한다고 해도 674 674 사지를 못하네. 와, 나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이것도 사지를 못해요. 지금 저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게 그나마 이거죠? 근데 일단 돈을 좀 아껴볼게요. 다음 턴에 당신은 도시의 게시판에 공고를 붙이고 있는 드워프를 발견했다. 공고를 붙인 그는 옆구리에 몇 장의 양피지를 끼고 서둘러 떠나갔다. 당신은 드워프가 붙인 양피지를 확인했다. 우리들은 아타드 티데트의 드워프일세. 아타드 티데트는 광산 내부에 위치한 광부들과 대장장이의 말이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스릴 광산에서 지옥의 문이 열렸네. 그리고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덩치의 악마놈이 튀어나왔어. 우리들은 그 광산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네. 미스릴 광산에서 악마놈을 몰아내주게. 일단 저 감자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가볼게요. 거대한 바위들로 이루어진 바위산을 오르고 있을 때였다. 어디선가 지축을 울리는 굉음이 들려왔다. 소리가 들리는 위쪽을 바라보니 크고 둥근 바위덩이가 당신의 머리를 향해 굴러오고 있었다. 바위를 부숴볼게요. 괜찮아. 굴러오는 바위를 부수려고 했으나 결과는 좋지 못했다. 바위는 당신을 깔아뭉갠 다음 곳으로 굴러갔다. 당신이 뼈가 부러질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그때 바위가 굴러왔던 곳에서 트롤 한 마리가 뛰어내려왔다. 전투력이 똑같아요. 똑같은 상태 그대로 가지 않고 주사를 굴려볼게요. 제발. 오케이, 전투력 조금 더 올랐어. 근데 트롤도 전투력 조금 올랐네요. 오케이. 이 정도면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죠? 네, 이겼어. 다행입니다. 지는 줄 알고 좀 놀랐어요. 당신은 트롤을 밑질렀다. 이 길을 다닌 사람이 안전해지길 바라면서. 당신은 불어날 강물에 어쩔 줄 모르는 고블린을 만났다. 녀석은 당신을 보더니 흠칫 놀라며 말했다. 나 강 건너고 싶다. 물 무섭다. 인간 도와주면 나도 돕겠다. 다리 만들어 볼게요. 성장했다. 지혜 스탯 하나 찍어주고요. 지능, 민첩, 아니야. 힘을 더 찍을게요. 오케이. 당신은 근처에 커다란 나무를 쓰러뜨려 외나무 다리를 만들었다. 당신과 고블린은 외나무 다리를 건넜고 고블린은 고마웠다면 당신에게 골드를 건넸다. 골드 하나 줬네요. 근데 뭔가 말을 약간 잘 못하니까 좀 귀엽네요. 565골드. 당신은 삐쭉삐쭉한 초록머리 드워프 머베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무 밑에는 거대한 갈색곰이 초록머리를 바라보며 나무를 긁어대고 있었다. 드워프는 노란색 커다란 꽃 넝쿨을 손에 쥔 상태로 당신을 향해 팔을 흔들었다. 어이 떨어질라. 그는 팔을 흔들다 떨어질 뻔하면 소리쳤다. 이거 제가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 이게 분명히 지식이 있을 거예요. 뭐였지? 잠깐만, 나 지금 곰이죠, 곰? 곰에 대한 지식을 찾아볼게요. 공격력을 보고 싸울지 말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갈색 곰 이건가? 36에서 39 갈색 곰 맞나요? 맞다. 곰을 처치할게요. 당신 나무에 매달려 있는 머벨의 도끼에 갈색 곰을 처치하기로 했다. 오케이. 굴리지 않고 바로 싸울게요. 제가 전투력이 2배보다 높습니다. 오케이. 갈색 곰이라서 등치는 되게 크네요. 되게 위협적인데 귀여운 그런 느낌이네. 큐트. 당신은 갈색 곰을 쓰러뜨렸다. 나무에 매달려 있던 그가 재빠르게 내려오며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건네었다. 아이고 이거 빚을 졌구만. 그는 반가운 얼굴로 당신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었다. 또 만났군. 당신도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또 한 번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노란색 커다란 꽃 넝쿨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갔다. 방금 전까지 갈색곰에게 목숨이 위험한 상황 속에 처했음에도 그는 자신이 발견한 식물에 대해 이야기한 말처럼 좋아했다. 당신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의 식물 이야기를 한참 들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질 쯤 되어서야 그를 떠날 수 있었다. 한 가지에 열정이 있는 것? 너무 좋아요. 당신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던 약초사를 마주쳤다. 아 반가워요.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네. 그는 며칠을 헤맨 것 같은 초췌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소지품을 뺏는다?
소지품 뺏어볼게요. 하하하. 폭행하고 소지품 뺏었어? 아, 나 너무 나쁘다. 여러분, 게임이니까 아시죠? 평소처럼 길을 걷던 당신의 위화감을 느꼈다. 살짝 몸이 서늘해지며 온몸이 돋고 몸이 서늘해지며 소름이 돋고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당신이 서 있는 공간 자체가 미세하게 떨렸다. 진동을 이기지 못한 바닥에 돌이 허공으로 떠오르나 싶더니 사방이 깜깜해졌다. 당신의 별조차 없는 어두컴컴한 허공에 홀로 떠 있는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차분히 기다리는 것보다 발버둥을 한번 쳐볼까요? 당신은 양팔과 다리를 힘껏 내줬다. 그리고 문득 양 다리가 바닥을 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방이 여전히 깜깜했는데 당신의 눈앞에 불빛이 보여 당신은 그곳을 향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은은한 빛을 뿜는 것은 나무와 돌로 지어진 작은 집이었다. 문을 열어볼게요. 문을 열자 행류를 태우는 듯한 냄새와 함께 몹시 걸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서 오시게 친구야. 그대에게는 첫 방문이던가? 벌써 만난 적이 있던가? 뭐 아무래도 상관없겠지. 아, 신발은 벗고 들어와주게. 휑한 방 한가운데는 작은 화로가 있고 그 곁에는 주인으로 보이는 자가 앉아있었다. 이 기괴한 오두막의 주인은 인간과 도마뱀의 중간쯤 되는 외형을 하고 있다. 비늘로 덮인 피부, 유난히 길고 툭 튀어나온 턱의 끝에는 피부와 비슷한 푸른색의 수염이 몇 가닥 매달려 있다. 그의 몸에는 여러 흉터가 있었는데 가장 큰 흉터는 왼쪽 눈을 가로질러 나 있으며 흉터로 인해 빛을 잃은 듯 왼쪽 눈은 감겨있다. 오늘은 이상하게 불이 잘 일지 않는군. 좀 춥지 않은가? 그가 왼팔을 들어 부지깽이로 화로를 뒤적거리다 확 하고 붉은색 불꽃이 일었다가 사라졌다. 방에 들어올 때 맡았던 향기가 피어올라 방을 가득 채웠다. 그가 부지깽이를 내려놓자 알맹이가 없어 축 처진 오른 소매가 눈에 들어왔다. 하얀 단검이 날 불렀다네. 자네가 원한다면 감정해주겠네. 진정한 힘을 끌어낼 수 있게 말일세. 다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입을 다시 열었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네. 그냥 믿고 감정 바꿔볼게요. 잠깐만. 지금 내 무기 가져간 거야? 이 형의 감정이는 천천히 무기를 살피더니 입을 열었다. 칼은 왜 난? 기사왕의 단검을 불리고 있지. 하지만 원래 주인은 기사왕이 아니었네. 그 검의 원래 주인은 대장장이 왕 누멜모어. 그는 긍지 높은 전사 민족의 왕이었네. 그는 가장 위대한 전사인 자신에게 어울리는 무기를 찾다가 마침내 스스로 만들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네. 그리하여 세계의 고명한 대장장이와 주술사들을 초대해 대접하고 때로는 납치하거나 위협해서 기술을 익혔네. 그가 화로를 뒤적이자 불꽃이 일며 향기가 피어올랐다. 완성된 무기는 보다시피 제법 훌륭한 물건이라 할 수 있지. 왕은 자신의 새 무기를 아낌없이 자랑하며 누구든 도전하라고 떠벌리고 다녔다네. 물론 왕은 자신의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지. 하지만 그건 오산이었어. 그가 인류 대장장이가 되는 동안 전사로서는 이류의 왕으로서는 삼류가 되고 말았던 것이지. 그를 따르던 전사들의 충성심에는 금이 갔고 왕자를 노리는 수많은 전사들의 도전을 받았네. 그리고 결국 목숨을 잃었지. 그는 품에 손을 넣어 노란 나무 조각 같은 것을 꺼내 화로에 던져 넣었다. 푸른색 불꽃이 확 하고 일며 은은한 향기가 또렷해졌다. 그의 상처투성이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단검은 탐욕스러운 자들의 아기 다툼 속에서 계속 주인을 바꾸게 되었고 원래의 주인은 잊혀졌다네. 말을 마친 그는 화로 속으로 단검을 던져 넣으며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했다. 결과 기다릴게요. 제발. 실패. 이윽고 당신의 손 안에서 무기는 제가 되어버렸다. 안타깝구려. 이 또한 수많은 인연 중 하나일 뿐이니 너무 낙담하지 말게나. 다음에 또 보세나 친구야. 그의 말을 끝나자마자 어둠이 당신을 휘감았다. 눈을 감아떴더니 당신은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와 있었다. 조금 전에 기억이 백일몽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당신의 손을 들린 재뿐이었다. 내 무기가 날아갔네요. 큰일 났어. 전투력 지금 확 떨어졌어요. 당신이 여러 가지 물자가 모여드는 커다란 도시에 도착했다. 이곳의 상업지구에는 대장간, 모험가 상점, 마법 상점 등 다양한 가게들이 모여 있었다. 대장간으로 갈게요. 무기 지금 필요하니까. 일단 다 볼게요. 방패 29, 22, 이거 뭐 똑같은데. 방패. 망고슈래요. 귀엽다. 관심법.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잠깐만. 이게 90이고 관심법 130이죠? 이거 사고 관심법 근데 양손 무기야. 손해예요? 저거 들면 한 손 무기인 거 22. 이거 가격 더 싼 거 그냥 들고요. 이거 입고 이거 팔고 이거 장착할게요. 전투력 106. 어차피 지금 돈 없어서 못 사거든요. 갈게요. 오케이. 당신은 의뢰서에 적혀있는 대로 산길을 따라 걸었다. 그리고 아타드 티데트라고 적힌 편말이 꽂혀있는 광산을 발견했다. 갱도를 따라 걸어 들어가니 넓은 공동과 분주히 움직이는 두어포들이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한 두어포가 당신에게 걸어와 말했다. 오 그래 자네도 공고문을 보고 온 거겠지. 반갑네. 나는 아타드 티데트의 브릭비라고 하네.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물어보시게. 보상은 얼마? 당신은 의뢰를 완료하면 얼마를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브릭비는 검붉은 수염을 쓸며 호기롭게 답했다. 그 악마를 잡고 그 증거로 그 녀석의 칼을 가져오게. 돈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걸 주지. 위치를 알려줘. 아 근데 지금 제가 솔직히 전투력이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이 돼요. 두어프는 자신이 알려주겠다면 당신의 손을 잡고 미스릴 광산을 향했다. 얼마쯤 거리니 미스릴 광산의 입구가 모습을 드러냈다. 광산의 입구에서부터 후끈한 열기가 흘러나온다. 당신은 두어프와 갱도를 따라 깊은 곳으로 향했다. 얼마쯤 내려가다 당신은 불을 든 무언가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발견했다. 소리나 그림자의 크기로 봤을 때 그것은 사람의 형태는 아닌 것 같다. 매복 후 기습할게요. 오케이 성공했다. 당신은 구석에 몸을 숨겼다. 불을 든 무엇의 정신은 주둥이에서 불을 내뿜는 헬하운드였다. 헬하운드가 곁을 지나가는 찰나에 당신은 그것을 공격했다. 당신의 기습은 성공적이었고 헬하운드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당신은 그것의 사체를 두고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광산의 깊은 곳에서 브릭비가 미스리를 발견했다. 그것은 단단한 안반층에 박혀있다. 그가 광물을 살피는 중에 누군가 말을 걸었다. 이봐 허락받고 캐려는 거야? 소리가 들리는 곳을 바라보니 웬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있다. 까마귀? 공격해! 당신은 까마귀를 후려쳤다. 그것은 땅바닥에 철퍼가 부서졌다가 모습이 바뀌면서 일어났다. 다짜고짜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것은 평범한 까마귀가 아니라 인프였다. 인프는 몹시 화난 표정으로 당신에게 창을 휘둘렀다. 주사위 안 굴리고 그냥 싸울게요. 공격 다 막았어. 좋았어.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당신은 인프를 처치했다. 인프는 바닥에 꼬꾸라지며 찢어지는 별명을 질렀다. 그러자 갱도 전체가 쿵쿵거리며 울렸다. 그리고 깊은 안쪽에서부터 열기가 훅 끼쳤다. 당신이 미쳐 도망가기 전에 거대한 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거대한 뿔을 내고 한 손에는 불타는 책지를 든 악마 발러였다. 전투력 196이죠. 어차피 질 게임. 주사위라도 굴려보자. 12네요. 나쁘지 않네. 근데 질 확률이 좀 커요. 아 크리티컬 한 번만 내주고 졌다. 졌어요. 아 이게 체력이랑 정신력 없어지는 거는 괜찮네. 뭔가 너무 아쉽다 할까? 당신은 거대한 악마에 맞서 싸웠지만 역부족이었다. 어쩔 수 없이 당신은 광산에서 도망쳐 나왔다. 브릭비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휴, 아쉽지만 자네에게 무리한 의뢰였던 것 같군. 이만 돌아가세. 그는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말로 돌아가 버렸다. 그래도 시도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네요? 너무하다. 당신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말리 대장간에서 한숨을 내쉬는 대장장이를 발견했다. 그는 지나가던 당신을 보더니 들고 있던 집게를 내려놓고 나갔다. 잠깐만 나 좀 도와줘. 그는 당신이 대답하기도 전에 자신의 할 말을 늘어놓았다. 방패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슬용이 모자라거든. 강한 산을 좀 구해와줘. 뭐? 강한 산 구할 수 있겠죠?
당신은 산성 용액을 구해서 돌아오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그녀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며 도시의 내부에 위치한 대장간에서 용액을 빌려달라고 했다. 대신 내가 빌려달라고 했다고 말하지는 마. 거기 대장장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 그리하여 당신은 도시의 번화가에 위치한 대장장 거린들의 모루에 들렀다. 그곳의 대장장이는 드워프였는데 드워프 하이? 그는 당신을 쳐다보지도 않고 망치질하며 물었다. 무슨 일이요? 상승용을 빌리고 싶다고 말할게요. 대장장이는 당신의 부탁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시 보자. 여기 있구만. 자, 50골드만 내게. 그는 투명한 용액이 담긴 유리병을 들고 다시 골드를 내라고 말했다. 273골드 있죠? 사정을 말하고 도와달라 해볼게요. 당신은 말리아 대장간에서 상승용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드워프는 망치를 내려놓고 웃음을 지었다. 하하 말리, 내 사랑스러운 피앙새가 도와달라니 이거 참 어쩔 수 없구만. 그는 어찌나 신나는지 정식거리기까지 하며 해골 모양이 그려진 유리병을 건네줬다. 잘 전해주게. 내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도 말해주게나. 잠시 후 당신은 도시 외곽의 대장간에 돌아와 유리병을 건네주었다. 그는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도와줘서 고마워. 대장장이는 산성용액을 단물질이라 기름에 섞고 모양이 잡혀있는 방패를 들고 불가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샛노랗게 달아온 방패를 꺼내 기름에 담갔다. 담금질이 끝나자 방패는 매끈하고 아름다운 물결무늬를 띠게 되었다. 좋아, 작업이 잘 됐어. 고마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당신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는 방패를 고급스러운 가죽 케이스에 집어넣었다. 다시 한번 도와줘서 고마워. 이건 담례야. 그녀는 골드를 건네줬고 당신은 보상을 받고 대장간을 떠났다. 이거 아까 그거죠? 들어가 볼게요. 이거 아까 그거 아닌가? 당신은 입구를 통과해 15분쯤 걸음옮겼다. 그래서 빽빽이 우거진 나무들 사이에 유난히 거대한 나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나무는 벼락을 맞았는지 반으로 갈라져 불에 타 있었는데 갈라진 틈 사이로 검은 끄트머리로 보이는 뭔가가 당신의 눈에 들어왔다. 힘껏 잡아당겨. 뭐 받았다. 그러자 그 틈새에서 검이 끝까지 뽑혀나왔는데 그것은 검이라고 보기에는 모양이 많이 달랐다. 끝부분에 붙은 약간의 쇠붙이와 손잡이만 검처럼 생겼고 가운데 부분은 천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손잡이는 웬 노인이 붙잡고 있었다. 그는 한쪽 눈에 안대를 했고 몰골이 흉측하게 생겨보았다. 에고 허리야. 그 노인은 허리를 몇 만지며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당신에게 구멍을 뚫린 기다란 장대를 겨누며 말했다. 뭐야, 사냥감인가? 희한하게 생겼는데? 정체를 묻는다. 당신의 물음에 노인은 허리를 펴며 대답했다. 나는 예삐라고 하네. 서울에 사는 희귀한 짐승들을 사냥하고 있지. 그는 처음 들어보는 지명에 의아한 표정이 지었고 그는 당신의 반응에 당신보다도 더 의아한 표정이 지었다. 왜? 여긴 서울 밖이라도 되나? 그러고 보니 자네 서울 사람 같아 보이진 않는구만.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뭔가 깨달았다는 듯이 말했다. 알겠다. 여기가 미국이구먼. 오히려 잘 됐어. 희귀한 짐승들을 잔뜩 잡아서 돌아가야지. 예삐가 흉터가 많은 얼굴을 구기며 킬킬거렸다. 서울은 어떤 곳이지? 당신은 서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물었다. 그래서 예삐는 자긍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서울? 아주 완벽한 곳이지. 어디 보자. 지금이 2033년이니까 18년이나 됐군. 핵폭발이 일어난 지 말이야. 그 이후로 방사는 쓰레기와 오염된 약탈자들 그리고 돌연변인 짐승들이 들끓는 지상낙원이 됐지. 하늘에서는 기름때가 갑옷처럼 굳은 까마귀가 울부짖고 땅 위에서는 인간들끼리 통조림 때문에 편을 나누어 전쟁을 벌이고 지하에는 배교치게 달아나는 던전이 비밀을 품고 있다고. 스릴이 넘치는 기회의 땅이랄까? 그는 온통 알 수 없는 단어를 늘어놓으며 설명했지만 대충 몹시 위험하고 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재밌는 곳이군. 그는 또다시 킥킥거리며 말했다. 그럼 확실히 재밌는 곳이지. 시간 되면 한번 와보라고. 여권은 챙길 필요 없을 게야. 그러고는 당신의 주변을 돌며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자네를 보니까 내 조수가 생각나는구먼. 그 친구도 자네 같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 그 친구는 항상 중요한 선택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하긴 모든 선택에는 자신의 운명이 달린 법이니까 자네들도 잘 알지 않나? 그는 당신의 대답을 듣지 않고 이어서 말했다. 참. 여기서는 총을 쓰는데 허가가 필요한가?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총? 하고 물어볼게요. 캔 음료 받았다. 당신이 되묻자 그는 답답하다는 자신이 들고 있던 장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거 말이야 이거. 사냥용 총인데 혹시 처음 보나? 총이 M16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엽총이야말로 짐승 잡는 데 제격이지. 그는 알 수 없는 말들을 쭉 늘어놓았는데 그가 가진 장대가 무기라는 이야기인 것 같았다. 말이 끝낸 예삐는 품속에서 뭔가 꺼내 당신에게 주었다.
그것은 쇠로 만들어진 원통이었는데 흔들보니 액체가 들어있는 듯 했다. 그거 탄산이라고. 에이가 참, 손 많이 가는 녀석이군. 자, 여기 이 캔 입구를 톡톡 친 다음에 따면 김이 안 잘 거야. 나는 찬물감을 찾으러 모험을 떠날 테니 나중에 연이 되면 또 보자고. 말을 마친 예빈이 숨속으로 사라졌다. 감사합니다. 귀엽다. 마시기 전에 흔들면 신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대요. 너무 귀여운데? 이거 뭐야? 휴대용 가림막. 오케이. 휴대용 가림막. 쓸 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케이. 이거 체력 주는 그거죠? 도와주시오. 누가 이 불쌍한 눈먼 자를 도와주시오. 눈에 천을 감은 늙은 남성이 길가에 앉아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이래저래 돌리다 당신 쪽으로 손짓하며 가리켰다. 소리쳤다. 거기 누구 있어? 이보시오. 날 좀 도와주시오. 나를 손짓을 했다고? 눈 멀었는데? 시험해볼게요. 당신은 불쌍한 거지에게 약간 돈을 건네주었다. 눈먼 거지는 굽신거리며 당신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그 이후에 당신은 몸을 숨기고 그를 지켜봤다. 얼마 뒤 그는 두리번거리고 아무도 없는 집을 확인했다. 그리고 눈을 가리던 붕대를 벗고 멀쩡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당신은 그를 붙잡았다. 그는 화들짝 놀라며 불어들었다. 아니 그게 말이요. 그는 손을 떨면서 돈을 돌려주고 도망쳐버렸다. 뭐야? 길을 걸어가던 중 당신은 배낭을 메고 걸어가는 오케이 봅시다. 지금 돈이 많이 없어요. 소형 정신력 표션 그냥 이거 하나 살게요. 양손 무기면 손해고, 은반지, 유리반드 필요 없고. 제가 정신력이 꽉 찬 상태니까 감자를 하나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감자 별로 돈도 안 주는데. 오케이, 그냥 넘어갈게요. 당신은 버려진 배낭을 발견했다. 다만 문제는 누군가의 시체가 꼭 끌어안고 있다는 것이었다. 배낭을 가져올게요. 이미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당신은 그의 물건을 이어받아 유용하게 사용하기로 했다. 당신은 곳곳에 연기를 뿜는 가늘천을 지나고 있었다. 주변의 대지는 갈라져 시뻘건 속살을 내비치고 땅에 불길한 울림이 종종 느껴졌다. 곧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자마자 당신의 앞에 땅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틈에서 화염 거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당신이 내려다보며 냉큼 꺼지라고 소리쳤다. 도망칠게요. 당신은 화염 거인에게서 도망쳤다. 그것은 도망치는 당신을 비웃는 듯했다. 제가 사실 전투력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니라서. 오케이, 계속할게요. 당신에게 한 꼬마 아이가 다가와 소매를 붙들었다. 아이는 입속에 뭔가 우물거리며 말했다. 지기 모험가님, 혹시 보석이 있어요? 그녀의 입을 보니 산산이 부서진 보석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녀는 그것을 꿀꺽 삼켜버리더니 다시 말했다. 배가 고파서 그런데 보석을 주면 모험에 도움이 될 만한 물건 드릴게요. 현재 보석이 내가 2개밖에 없나? 왜 2개밖에 없지? 잠깐만요. 보석이 원래 2개밖에 없나봐요. 근데 궁금하니까 줘볼게요. 뭐 받았다. 포션을 받았네요. 그 포션 뭔지 볼게요. 건강이 1 감소한다. 카리스마를 2 상승시켜준다. 조금만 더 고민해보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있으면 먹어볼게요. 마을에 들른 당신은 화려한 현수막이 걸리는 갑판을 발견했다. 갑판 주위에는 꽤 많은 수의 올빼미들이 있고 현수막에는 이런 문구가 써있었다. 당신의 자상, 지금 투자하세요. 금이 금을 벌어주는 세상. 깔끔한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소개하고 있었다. 아무도 자신들이 관리하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수익이 발생하면 돌려주는 장사의 모양이다. 한번 드러나 볼게요. 당신은 깔끔한 옷을 입은 사내에게 상품들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는 여러 상품이 쓰여있는 카탈로그를 펼쳐 보여주며 당신에게 설명을 원하는 상품을 골라보라고 했다. 괴수 퇴치사 투자 상품, 크라켄 포액션 투자 상품. 크라켄 포액션 투자 상품 뭔가 들어보고 싶어요? 빙해를 횡단하는 상선단의 재앙. 빙해 크라켄을 사냥하는 바다 사나이들을 후원하는 투자 상품입니다.
요약하자면 상선들을 습격해 문제를 일으키는 크라켄 사냥꾼들을 후원, 크라켄을 잡아 해상무역에 재개되며 그 보상을 나눠 받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투자금은 300골드이고 예상되는 수익률은 높은 편이라면 이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 물었다. 돈이 없어요.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투자하지 않기로 했고 현수막을 뒤로 한 채 발길을 돌렸다. 얼굴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후드를 눌러쓴 누군가가 당신에게 다가왔다. 그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를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에 어떤 보험가가 남긴 유물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보석을 준다면 유물을 건네드리겠습니다. 그 또는 그녀는 어떻게 자신이 유물을 갖게 되었는지는 묻지 말라고 덧붙였다. 저 이거 뭔가 유물 받아보고 싶거든요, 여러분. 보석을 2개를 급하게 얻어서 하나 줘봐. 어떤 모험가의 유물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정체 모를 사람에게 보석을 건넸다. 그는 보석을 품속에 집어넣고 자신이 메고 있던 배낭을 건네줬다. 그 안에는 뭔가 좋아 보이는 물건이 들어있다. 이거네요. 양손 무기인데 전투력 84죠. 당장 이거 낍니다. 완전 지금 이득 봤어요. 전투력 지금 147이에요, 여러분. 와우. 당신은 활을 잔뜩 짊어 메고 가는 이거 그거죠. 일단은 무기 이거 팝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 필요 없으니까. 이거 살 수 있냐? 못 사죠. 진짜 사고 싶다 이거. 잠깐만. 33 7 0원 109. 못 사네요. 이건 뭐야? 이거 더 낫네요. 제 거보다. 보자. 이것만 이거 입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항상 돈이 없어요, 제가. 넘어갈게요. 당신은 잠시 쉬어가기 위해 마을로 향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을 어귀부터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부쩍거렸다. 그때 누군가 당신의 옆으로 스치듯 빠르게 지나갔다. 그를 붙잡아요. 당신이 재빠른 못놓은 힘으로 그를 붙들었다. 그는 몹시 놀란 표정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안하네. 하지만 이런 짓이라도 안 하면 그래 우리 가족이 굶는단 말이세. 그리고 그는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싫습니다. 방금 돈 없어서 못 사서 지금 화가 조금 난 상태라서 싫어요. 치 한 대 넘겼어요. 오케이, 치 한 대 넘겼고요. 골드를 받았네요. 당신은 협곡을 가로지르는 기다랑한 다리를 마주쳤다. 산은 비가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곳곳에서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굵은 밧줄에 나무 판자를 엮어 만들어진 다리는 혼자서 건너기에 충분해 보였다. 다리를 건너볼게요. 다리는 당신의 걸음마다 삐걱거리는 신음을 냈다. 당신이 다리의 3분의 4 정도의 지점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당신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녀는 칼을 빼들며 당신에게 말했다. 거기서 배낭을 이쪽으로 던져. 안 그러면 다리를 끊어버릴 테다. 유혹한다. 재빨리 뛰어 건넌다. 위협한다. 유혹한다. 유혹해볼게요. 실패. 정신력이랑 체력 둘 다. 와우. 나 협곡의 아래를 추락했다고? 내가 이렇게 매력이 없나? 이 흐르는 물을 감히. 이거 하나 먹을게요. 이거 굳이 지금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근데 이 콜라 너무 귀엽다. 신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대. 언제 신나는 분위기를 만들지? 헉! 신나는 분위기 만들고 저거 매혹할걸. 이거 거절할게요. 오케이. 몸 계속하기. 음울한 분위기를 풍기는 검은 숲에서 당신은 다급하게 뛰어오는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그는 새하얗게 질린 채 당신의 팔을 붙들고 횡설수설 말을 늘어놓았다. 그의 두서없는 말에 따르면 그와 친구들은 산에서 캠핑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귀신이 나타나 친구들에게 칼을 휘둘렀다고 한다. 그 귀신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네. 난 알 수 있어. 날 쫓아올 거야. 제발 집까지 좀 데려다주게. 집까지 데려다줄게요. 당신은 눈물과 콧물로 엉망진창이 된 남성을 달래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는 집에 도착하니 좀 마음이 놓인 듯했다. 그리고 부탁을
하나 더 들어달라고 말했다. 그제 악기를 제발 물리쳐주게. 그럼 내가 골드 200개를 주겠네. 내일은 파스토브를 걸고 맹세하지. 당신이 일단 알겠다면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집에서 나왔다. 골드 200개? 완전 솔깃하죠. 당신은 야영을 했던 흔적을 발견했다. 잠시 쉬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쉴게요. 오케이. 체력이 정신력 하나씩 올랐어. 당신은 누군가 썼던 야행지에서 쉬기로 했다. 꺼진 불을 다시 피우고 천막 안에 앉아서 잠시 눈을 붙였다. 거대한 바위들로 이루어진 바위산을 오르고 있을 때였다. 어딘가 지축을 올리는 굉음이 들렸다. 소리가 들리는 위쪽을 바라보니 크고 둥근 바위덩이가 당신을 머리를 향해 굴러오고 있었다. 바위... 그냥 뭐 지금은 그냥 성공 확률 제일 높은 거 해볼게요. 실패했고 괜찮아요. 감자 많아. 당신은 뼈가 부러진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뭐야? 그때 바위가 굴러왔던 곳에서 트롤 한 마리가 뛰어내려왔다. 그것은 한쪽 입꼬리로 말아올리며 크르륵거리는 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주사에 안 걸리고 그냥 싸울게요. 오, 아까 뭔가 트롤 70일 때 나도 70이어서 비등비등 했던 것 같은데 벌써 147이 됐죠? 중간에 받은 그거 덕분이죠. 당신은 트롤을 무찔렀다. 이 길을 다니는 사람이 안전해지길 바라면서. 당신은 여러 물자가 모여드는 커다란 도시에 도착했다. 이곳은 상업지구에 있는 대장간, 뭔가 상점, 마법 상점 등 다양한 가게들이 모여 있었다. 473골드인 상태. 잠깐만. 랜턴 하나 버릴게요. 아, 일단 갖고 있자. 어차피 그것도 아니고. 모험가 상점으로 가볼게요. 랜턴, 양손무기, 갑옷 필요 없고, 양손무기, 한손무기, 양손무기. 제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세서 다 필요가 없죠. 뭐 랜턴 그냥 판매할게요. 이거 카리스마를 2 상승시켜주면 건강이 1 감소한다. 건강이 지금 상태에서 1 감소하면은 제가 아마 체력 칸이 한 칸 줄어들 거예요. 딱히 상관없거든요. 나 이거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작은 시골 마을에 들러 잠시 쉬러 가려던 당신은 긴 한숨을 내쉬는 손을 발견했다. 당신이 사정을 묻자 손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말했다. 사실 아버지가 병에 걸린 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차도가 없었어요. 수는은 당신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해맞이 꽃이 그렇게 약효가 좋다던데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해맞이 꽃 찾으러 가볼게요. 직접 치료 야매 싫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해맞이 꽃은 저기 산꼭대기 절벽의 끝에 피어난다고 하니 조심하세요. 당신은 소녀가 말하는 해맞이 꽃의 생김새를 듣고 이내 그것을 찾아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얼마쯤 지났을까? 당신은 약간 가쁜 숨을 내쉬며 산꼭대기에 올랐다. 소녀가 말한 절벽 끝을 찾아보니 아슬아슬한 위치에 해맞이 꽃이 피어있었다. 슬쩍 절벽 아래를 바라보니 세찬 강이 흐르고 있는 게 보였다. 그 광경에 당신의 등으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조심스레 시도한다. 제발! 실패했어요. 당신은 해맞이 꽃을 꺾으려 조심스레 손을 뻗었지만 결국 절벽 위에서 추락하고 말았다. 거친 강물에 휘말렸던 당신은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다시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장례가 치러지고 있었다. 상주는 당신에게 도움을 청했던 소녀였고 당신은 말없이 그곳을 떠났다. 마음이 아프네요. 우와, 기사님이다. 기사님. 돈 엄청 많겠지? 아이들은 당신을 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다. 기사님, 저희 용돈 좀 주세요. 용돈? 지금 나도 막 그렇게 돈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용돈? 어림없는 소리. 당신의 앞에서 엘프 하나가 걸어왔다. 그는 집이나 한 번에 만났던 이렐레였다. 너를 찾아다녔다. 본론부터 말하지. 우리를 도와다오. 그는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를 우리 엘프 부족에 받아들이고 지켜주겠다. 너는 지난번에 우리를 도와 개축자들을 방해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당신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지. 그래? 네 입장에서도 그들을 몰아내는 편이 더 좋지 않겠나? 정체가 뭐야?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은 그의 정체에 대해 물었다. 그는 뭔가 숨기는 기색 없이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다. 인간들이 미개 척지라 부르는 곳의 원주민이지. 내 누인 우리 부족의 여왕이고 나는 그녀의 기사일세. 도와줘야지. 뭐야?
기왕 이렇게 된 거 당신은 엘프를 돕기로 했다. 당신은 그와 함께 거대한 숲을 지나 그의 집에 도착했다. 우린 인간들의 캠프를 파괴하고 이 땅에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네가 해줄 일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기습할 수 있게 저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방법은 네 재량에 맡기지. 그는 작업이 끝나면 사용하려면 신호탄 스크롤을 건넸다. 당신은 1일 내에 집에서 나와 곧장 캠프를 향했다. 숲과 강을 가로질러 날이 어두워질 즈음에 개척자 캠프에 도달했다. 주변은 어둠에 잠겼으나 망루 위와 목책 주변에 횃불을 든 순찰다가 있었다. 스크롤이 이거구나. 종이처럼 생겼네. 그냥 궁금해서 한번 봤어요. 나 강림. 다시는 캠프로 당당하게 걸어갔다. 모험가들은 당신이 저번에 엘프를 도와줬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배신자 새끼! 엘프의 앞잡이다 잡아! 분노한 모험가들은 제각기 무기를 꺼내들고 당신에게 달려들었다. 미개척지라고 얘기하면서 무고한 엘프들을 죽이려는 당신들을 향해 저는 검을 빼들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겼어요. 숙련 모험가. 덤벼드는 모험가들을 쓰러뜨렸으나 당신이 버린 소란에 더 많은 모험가들이 튀어나왔다. 당신은 도망치면서 신호탄 스크롤을 찢었다. 스크롤은 찢어지면서 밝게 빛나는 굿즈를 하늘로 날려보냈다. 그리고 순식간에 엘프들의 기습이 시작됐다. 오케이. 또 하네요. 이번에도 주사위 안 굴리고 그냥 싸울게요. 오늘 이미 쓴 것 같아서 이겼네요. 성장했대. 건강 하나 찍어주고 다시. 지능 하나 찍어주고 힘 2개 찍을게요. 아싸. 기습적인 공격에 개척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몇몇을 거치게 저항했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거나 도망쳤다. 엘프들은 승리의 함성을 내질렀다. 그리고 이렐르가 당신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수고 많았다. 자. 그는 무뚝뚝하게 당신의 노고를 취하며 자신의 쓰던 활을 건넸다. 당신은 활을 받아들이고 당신은 다시 몸을 건넸다. 떠났다. 활? 전투를 51이면 제가 갖고 있는 게 더 좋거든요. 오케이. 계속 모험 해볼게요. 당신은 아이들에게 타이니 골렘을 보여주고 있는 드워프를 만났다. 드워프 되게 자주 만나네. 그는 나무, 구리, 강철 등 여러가지 재료로 만든 타이니 골렘을 갖고 있었는데 그가 손을 대지 않아도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다. 게다가 그것들보다 특이한 것은 드워프의 오른쪽 눈이었다. 그 눈은 여러 금속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태엽과 기계 장치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기계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서 오시게. 자네도 구경할 테는가? 인형극 볼게요. 정신력 플러스 1. 정신은 이미 꽉 차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신은 기계 눈에 드워프가 보여주는 인형극을 관람했다. 아이들의 눈에 맞춰진 내용은 당신이 보기에는 조금 유치하긴 했으나 나름 재미있었다. 당신은 적당한 관람료를 지불하고 걸어옮겼다. 넓게 펼쳐진 바위 투성이의 표본에서 당신은 갑작스러운 땅울림을 느꼈다. 주위를 둘러보니 멀리서 달려오는 금속의 덩어리가 보였다. 그것은 강철로 빚어진 소처럼 생겼는데 속도는 웬만한 말보다도 빨라 보인다. 잡아 세울게요. 당신은 무지묵지한 힘으로 고르고스의 뿔을 잡아 세웠다. 손과 팔에 엄청난 충격을 가해지고 몇 미터는 뒤로 밀려난 것 같지만 결국 멈춰 세우는 데 성공했다. 고르고스는 일견 당황한 것 같았으나 곧바로 아가리를 벌려 녹색의 연기를 뱉어냈다. 뭔가 불길한 느낌에 당신은 뿔을 놓았고 고르고스는 당신에게 뿔을 들이밀었다. 전투 시작할 확률, 이길 확률 너무 낮죠? 몰라. 신나는 분위기 만들어. 정신력 하나가 올라가는 거였구나. 이거 주사위 한번 굴려볼게요. 4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4라니. 패배했대요. 괜찮아.
당신은 고르고스에게 이리 치리고 저리 치리며 온몸이 걸레짝처럼 너덜거린 채로 가까스로 도망쳤다. 감자 먹어줄게요. 감자 안 팔길 잘했다. 몸 계속하기. 밤길을 걸어가던 당신은 음산한 기운을 풍기는 공동묘지를 발견했다. 이거 또 아까 본 것 같은데? 살펴볼게요. 오케이, 굴. 어디서 지금 구글이 나에게 덤비나? 지금 나는 전투력이 160이나 된다고? 굴 정도야. 한 대도 안 맞고. 그래, 아니, 크리티컬 공격 아까 냈으면 됐을 텐데. 아니. 시신을 이번에는 뒤지지 않을게요. 묻어줄게요. 오케이. 당신은 화를, 이거 그거다. 한 손목이, 양손목이, 뭐지? 뭔지 잘 모르겠고요. 이제 그게 안 나오나봐. 사자 껍질? 이거 팔게요. 어차피 저 무기 있으니까 팔고 아니야. 일단 넘어갈게요. 맑은 하늘은 순식간에 어두워지고 어느새 눈앞을 살피기조차 어려운 눈보라가 몰아쳤다. 설산을 오르던 당신은 살을 애는 추위에 떨며 주위를 둘러봤다. 운이 좋게도 작은 동굴이 보였고 당신은 서둘러 동굴로 들어갔다. 동굴의 구슬을 보아하니 이곳 말고도 다른 쪽에도 입구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동굴 안에서 홀로 잠에 빠져 있는 예티를 발견했다. 큰 소리로 깨운다? 뭔 저런 선택지가. 기습해볼래요. 오케이, 성공. 헉! 골드도 줬어? 당신은 이 동굴의 주인을 죽여버리기로 했다. 당신이 지척에 다가왔음에도 그것은 저는 눈치채지 못하고 곤히 잠들어. 당신은 무기를 들고 예티의 목을 노려 있는 힘껏 내리쳤다. 그리고 당신의 손에 놈의 목뼈가 부러지는 묵직한 진동이 느껴졌다. 그것은 괴성을 지르며 깨어나 몸을 일으켰으나 이내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 당신은 눈보라가 그친 후에 무사히 동굴에서 빠져나갔다. 계속할게요. 날이 저물고 빗방울이 조금씩 흩날리기 시작했다. 당신은 장비를 점검하러 마침 도시에 들렀기에 이거 처음 봤던 거죠? 쉴게요. 골드 10 정도 주고 꽉꽉 채워서 가는 거 나쁘지 않죠? 당신은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고 있는 어디서 많이 본 초록 머리 드워프를 발견했다. 또 드워프? 살려 좀 주소! 그는 당신을 발견했는지 당신을 향해 소리치며 달려왔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무슨 일인지 괴성을 지르며 쫓아오고 있는 거대한 트롤이 보인다. 타이밍을 노려야지. 인생은 타이밍이죠. 성공. 당신은 트롤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 잠시 기다렸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모베가 당신을 지나쳐가고 뒤이어 트롤이 달려왔다. 이때다 싶었던 당신은 트롤에게 공격을 가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트롤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다. 오, 대단하구만. 모베가 기쁜 얼굴로 당신에게 다가오는 중에 쓰러졌던 트롤이 다시 일어섰다. 그것은 몹시 환한 표정으로 당신에게 달려들었다. 주사 한번 굴려볼까요? 와우, 19. 대박이다. 전투력 268이에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진짜 완전 거의 무적? 이걸 아까 전에 굴렸을 때 이렇게 나왔어야 됐는데. 머베는 익숙한 모습으로 감사를 표했다. 보자, 어디 보자. 여기 있구만. 그는 품에서 붉은색 밝게 빛나는 귀 모양의 버섯을 꺼냈다. 이 버섯을 채집하기 위해 트롤에게 쫓겼다고 말했다. 그리고 고마움의 표시라며 그 버섯을 당신에게 주었다. 매우 드물게 트롤에 자라는 트롤 귀 버섯이라고 설명하며 최고의 영약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버섯의 효능에 대해 해가 저물 즈음까지 멈추지 않고 이야기를 떨었다. 그럼 이만. 그러고는 느닷없이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갔다. 되게 드워프가 제 입장에서 호감인 것 같아요. 뭔가 얘가 하는 얘기 자꾸 들어주네. 좀 귀엽다. 이거 봐. 건강 플러스 1된대요. 좋지. 먹어줄게요.
당신은 벼랑 끝에서 세워진 요새 도시 아이언 월에 도착했다. 지친 몸을 쉬게 하기 위해 여관을 찾던 당신을 어처구니 없게도 치안대가 달려들어 포위했다. 뭔가 흐르는 물! 이 도시에서 저지른 범죄 17건에 대하여 널 체포하겠다. 치안대는 영문을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며 당신에게 서서히 다가왔다. 일단 빤스런. 실패. 도저히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당신은 도망치기로 했다. 그러나 치안대는 당신보다 빨리 도주 경로를 차단했고 당신은 혀를 차며 무기를 뽑아들었다. 치안대와 나고 굳이 싸우고 싶지 않거든요? 싸우라니까 뭐 근데 싸워야죠. 굳이 막 다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어떡해. 그냥 죄가 없다고 말해볼 걸 그랬나? 뭐 또 얻었다. 당신은 길을 가로막은 치안대원 전부를 쓰러뜨리고 전리품을 수거한 뒤 유유히 도망쳤다. 이게 뭐죠? 전투력 8밖에 안 오르네요. 꼬질꼬질한 아이들이 당신에게 다가와 눈망울을 반짝이며 말했다. 또 돈 달라는 거지. 근데 내가 이제 또 뭘 살 일이 있을까요? 100골드 한번 줘볼까? 당신은 아이들에게 골드 100개가 준 가죽 주머니를 주었다. 아이들은 서로 자신이 골드를 갖겠다며 싸우기 시작했고 당신은 소란을 피해 다른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거 물건 볼게요. 뭔가 지금 좋지만 내 거보다 별로 안 좋아요. 이것도 이것도 별로 훅 할 만한 게 없죠. 이거나 팝시다. 팔고 이거 뭐였지? 맞다. 나 보물도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진행할게요. 안녕하신가. 잠깐만 이리 와보게. 길가에 펼쳐진 넓은 밀밭 한가운데 농부 한 사람이 손을 흔들었다. 이거 아까 그거랑 봤던 거죠? 승낙할게요. 좋아요. 이번에는 도와드릴게요. 당신은 그에게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고 약간의 돈을 쥐어주었다. 그는 당신에게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를 전하고 길을 떠났다. 좋아요. 이것도 봤던 거죠? 뭐야? 썩는 악취에 당신은 머리가 어지러운 느낌을 받았다. 시신을 매장할까요? 불로 태울까요? 매장합시다. 당신은 시신을 매장해 주려고 가까이 다가갔다. 하지만 이미 원령이 된 시신의 주인은 당신을 적을 여기는 것 같다. 레이스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당신 앞에 나타났다. 뭐지? 편하게 뭔가 가시라고 묻어주려고 했더니 지금 저에게 와,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쫄렸어요. 당신은 레이스를 저승으로 되돌려 보냈다. 당신은 야영을 하며 모닥불을 피우다 문득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별을 발견한 당신은 재빨리 소원을 빌었다. 건강, 돈, 꿈. 당신은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달라고 빌었다. 꿈이야말로 이 모험을 이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눈을 뜬 당신은 소원을 빌었던 일을 떠올리며 다시 길을 나섰다. 지난번 당신을 곤혹스럽게 했던 아이들을 다시 마주쳤다. 비단 옷을 입은 귀족 아이와 그의 비위를 맞추며 노는 아이들은 당신을 발견하자 눈을 빛내며 다가왔다. 뭔가 지난번엔 좋았어. 오늘도 놀아줄 거지? 귀족 아이가 거만하게 말을 걸자 주변 아이들이 킥킥거렸다. 조금 기분이 나쁜데요. 도망치는 거 싫거든요? 솔직히 꿀밤 때린다는 선택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으니까 놀아줄게요. 도망치는 건 진짜 싫어요. 카리스마가 1 올랐어. 대박. 당신은 무서운 교관으로 돌변해 아이들에게 군인들이 할 법한 훈련들을 시켰다.
아이들은 당신의 카리스마에 사로잡혀 고분고분 명령을 따랐다. 몇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이들은 저마다 흙 묻은 손으로 땀을 훔쳤다. 당신은 훈련이 끝났음을 알리고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때 귀족 아이가 말했다. 이렇게 하면 멋진 모험가가 되는 거야?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아이들을 뒤로 한 채 다시 몸을 떠났다. 꼬질꼬질한, 또 돈 달라고 한다, 이 자식들. 안 줄래. 니네 저번에 싸웠잖아. 사이좋게 나눠 가져야지. 헉! 이거 지금 살 수 있어요? 맞죠? 응, 살게요. 바로 사지, 바로. 진짜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참돔 지금 필요가 없고, 와, 이거 장착하고 이거 팔게요. 오케이, 190 골드. 근데 전투력 179면 진짜 이제 거의 모든 적은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 정도죠. 지금 이것도 꽉 찼으니까, 근데 뭔가 이야기가 다 끝나가니까 판매해볼게요. 하나는 혹시 모르니까 놔두고. 당신은 무너진 폐허를 발견했다. 폐허에는 하얀 백골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 사이로 칼 한 자루가 꽂혀 있는 게 보인다. 칼 챙겨볼래요. 옆에 해골들이 갑작스럽게 벌떡 일어나 당신에게 덤벼들었다. 그 바람에 당신은 너무 놀라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고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무기를 쥐었다. 그냥 싸울게요. 그냥 명복을 빌어드릴 걸 그랬어요. 싸우는 것도 막 그렇게 원치 않고 그냥 괜히 건드렸나? 뚠뚜둔. 뭣도 받았네요. 당신의 스켈레톤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렸다. 그것들은 뾰족하게 되어 당신의 발 아래에 널브러져 있고 당신은 버려져 있던 검을 주었다. 검을 결국 받았나봐요. 당신은 노을을 바라보며 산길을 거닐고 있었다. 산꼭대기에서 바람이 불어내려왔고 약간 찝찝한 냄새가 당신의 코에 전해졌다. 그때 당신의 머리 위에 여러 개의 화살이 쏟아졌다.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죠. 당신은 쏟아지는 화살을 모조리 피했다. 그러자 숲풀에서 화살의 주인들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잘 무장된 고블린들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유독 눈에 띄는 한 녀석이 소리쳤다. 어떠라고 했나? 저 인간을 잡아. 고블린들은 약간 겁을 먹은 듯 주춤거렸으나 명령을 내리던 고블린의 눈치를 보더니 이내 모두기를 꺼내 달려들었다. 수사에 걸리지 않고 바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전투력이 더 세다고 해서 한번 데미지를 입힐 때 확실히 더 데미지를 입히는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고블린들은 시체 혹은 반죽음이 되어 당신의 주변에 쓰러졌다. 명령을 내렸던 고블린 샤먼은 벌겋게 달아오는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안 까불겠습니다요. 그것은 다른 고블린에 비해 꽤 능숙하게 공룡어를 사용하며 당신에게 용서를 구했다. 죽일래. 당신은 용서를 구하는 고블린 샤먼에게 무기를 휘둘렀다. 그것은 당신의 공격을 피해 뒤로 멀찍이 물러나고 있었다. 눈치 하나 빠르구나. 뭐? 그러고는 당신에게 지팡이를 겨누었다. 뭐지? 나랑 싸우면 네 손해 아니신가요? 뭐야? 크리티컬? 다행이다. 와, 진짜 깜짝 놀랐어. 고블린 샤먼은 다른 녀석들과 마찬가지로 싸늘한 죽음이 되었다. 당신은 고블린 샤먼이 사용하던 지팡이를 챙기고 다시 걸음을 움직였다. 지팡이 별로네요. 날이 저물어 당신은 캠프를 치고 쉬기로 했다. 그때 이렐르가 당신에게 찾아왔다. 여왕께서 부르신다. 우리 도와줬던 것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다더군. 당신은 이렐르의 안내를 받아 그들의 마을로 향했다. 위로같이 우거진 숲을 지나야 엘프 마을 한가운데 있는 하얗고 거대한 나무 아래 섰다. 나뭇잎 사이로 쏟아진 햇빛이 그 나무를 더욱 신성해 보이게 했다. 나무 앞에는 엘프 여왕과 수많은 엘프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엘프 앞에 섰다. 그녀는 당신에게 하얀 나뭇가지로 엮어 만든 관을 씌워주며 말했다. 우리의 영토를 지켜줘서 고맙구나. 너의 공을 치하하여 우리 부족의 수호자를 임명하노라. 그녀의 선원에 모여있던 엘프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당신을 축하해 주었다. 당신은 꿈꿨던 것과는 조금 다른 위대한 모험가가 되었다.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에필로그. 먼저 줍는 게 임자. 당신이 검은 스푼 묘지에 먼저 들렀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검은 스푼 묘지를 찾은 불안가들은 그곳에서 텅 비어버린 관을 발견했다. 그들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다른 보물을 찾아 헤매고 있다. 또 에필로그 있네요. 엘프의 수호자. 당신은 숲을 관리하고 가끔 마을로 쳐들어오는 몬스터들을 무찌르는 역할을 수행했다. 자존심 높고 거만하기로 유명한 엘프들이었지만 당신에게는 정중하게 굴었다. 개척지로 확보하려던 인간들을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고 이젠 누구도 아틀란테 산맥 너머를 넘보지 않게 되었다. 새로운 시작이 뜨는 거 보니까 여기서 모험은 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게임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꼭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경험 점수 900점, 재산 점수 309점, 능력 점수 213점, 전투력 점수 537점에서 총 점수 1959점으로 오늘 게임을 끝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끝낼게요. 안녕.